안녕하세요. 노동강이 하락 브레이크가 없다 이러면서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뉴스를 조금 얘기해 볼까 합니다. 실제로는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는데 정말로 떨어진 걸까? 이게 뭔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. 8월 9월 17일 날 노원구 상계동에 114평방미터가 8억 5천에 거래됐다는 거죠. 작년 신고가 10억 2천 비교하면 2억이 떨어졌다는데 사실상 이 신고가가 좀 허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정말 떨어진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주민들이 하락 우려를 한다? 얘도 잘 못 믿겠고요. 상계 주공이 5억 2천이던 게 지금 4억 5천에 거래됐답니다. 4억 5천이다. 이 45평방미터가 4억 5천이라는 게 좀 정말 제대로 된 가격일까? 이런 의심들이 드는 거죠. 이래저래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저 창동은 가격이 매우 낮은 곳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동안에 너무 많은 엉터리 가격들이 있었던 거죠. 이 댓글들이 뭐라고 나오냐면요.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하면 집값, 전세값은 더 떨어져야 된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출산율이 0.7%고 이래저래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습니다.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 어쩐다 여러저러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집값 하락의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 좀 더 빡빡해질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 거죠. 보통 월급쟁이가 한 달에 쓸 거 다 쓰고 월 100만원 저축하기가 안 쉽죠. 그렇게 저축하면 30년 모아야 1억인 거죠. 3억인 거죠. 근데 1억이 엄청나게 큰 돈인데 작년에 몇 억씩 뛰고 그거 이렇게 보면서 돈 벌겠다고 더 무리하게 뛰어든 사람들이 분명 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게 아니다 라고 이제 많은 언론의 댓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조금 냉정하게 봐야겠죠. 수락의 33평이 3억이던 게 11억인데 뭐가 빠졌다는 건가? 이런 얘기들이 많죠. 노도강의 24평 기준으로 2억이면 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상계동이 10억이다 라는 게 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. 이 댓글들의 의견들이 말이죠. 저기 재건축이 금방 되는 게 아니죠.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재건축은 애 태어나면 걔가 시집장가갈 때쯤 되면 되는 게 재건축이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. 정말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죠. 잠실주공 5단지 보십시오. 저것도 재건축 된다 얘기했던 게 꽤 오래 전부터 같은데 언제 될지 두고 봐야 하는 거죠. 두고 봐야. 이래저래 재건축을 재개발을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쉽게 안 믿는 게 안전할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. 이래저래 지금 가격의 절반이 적정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. 제가 봐도 그런 거죠. 지금 8억에 거래됐다. 저게 4억이 돼야 좀 정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죠. 이래저래 아파트 가격이 점점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.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서울 변두리 아파트 두 채 있는데 갑자기 종부세 내고 작년에 20만원, 올해 400만원 예상한답니다. 이렇게 갑자기 다주택자가 됐답니다. 한 채는 자가거주, 한 채는 임대 중인데 두 채 합해봤자 10억도 안 된다. 강남도 아닌 마영성 한 채 값도 안 된다. 정년퇴직했는데 노후생활비 보태려고 알뜰살뜰 모아서 샀는데 요즘 폭락 중이라니 기분이 좋을 일 없다. 그래도 대출 없으니 다행이고 자식과 요즘 젊은이들 집 마련하기 쉬워질 거라 생각하니 마음 편하다. 이게 어쩌면 또 하나의 현실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성냥과 같은 아파트 한 채에 1일 1비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. 분수맞게 살아도 되지 않겠냐. 되지도 않는 호가가 진짜 자산인 것처럼 행세하지 말고 콘크리트 한 채 빼면 자산도 월소득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. 하급진이 상급진이 이런 얘기들도 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. 이제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부모 세대들이 돌아가시면 빈집들도 많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 있습니다. 100% 넘게 올라서 30% 빠졌으면 뭐냐? 여전히 높은 가격이라는 거죠. 부동산, 주식, 환율 전부 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.
뭐 많은 충격들이 뭐 앞으로 계속 벌어진다. 뭐 집값은 50%는 더 빠져야 된다. 이런 얘기들이 실제 사람들의 여론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세계 최대 인구, 최고의 땅값을 자랑하던 일본 동경을 초월했다.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. 지금 가격의 절반이 되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집값이 많이 하락한다,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언론에서 대거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? 어떻게? 뭐 좀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. 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는 건 오케이.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, 무리한 수준이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좀 서둘러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뭐 연끌해가지고 집을 샀다. 근데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자가 감당이 안 된다. 나와야죠. 나오고 그 집은 전세를 주든 어떻게든 좀 대응을 해야 되겠죠. 전세든 월세든 말이죠. 그리고 나와서 뭐 더 좁은 곳에서 살아야죠. 그렇게 해서 버텨야 된다. 당장 팔 수 없단 말이죠. 그리고 팔 수 있다면 서둘러서 팔아서 좀 처분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뭐 네 집이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,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겠죠. 근데 저도 감당 못할 빚에 뭐 답 없는 집을 가지고 있었고요. 한 1년 반 걸렸던 것 같습니다. 1년 반 팔아내더라고요. 참 쉽지 않더라고요. 뭐 부동산이라는 게 사는 건 금방 살 수 있지만 파는 건 금방 파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. 많이 어렵더라는 거죠. 이러한 현실들을 좀 잘 내다보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살아가는 삶이 참 뜻대로 안 될 때가 많다.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많다. 이런 것들을 더욱더 염두하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집값이 30% 빠졌다, 20% 빠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점점 더 부동산 가격은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. 적정 가격이 얼마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힘들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서둘러서 팔아낼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뭐 그래야 우리의 삶을 또 계속 이어나가지 않겠습니까?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막해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결책을 가지고 또 모색해서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뉴스들을 공유드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